데이터들을 본인만의 LLM에 집어넣고 인간 애널리스트나 자산 분석가 그런 사람 수준으로 분석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유통, 화장품 이런 쪽에서 SNS 반응 체크라던가 그 센티먼트 분석을 AI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AI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지표는 이러한 뜻이니까 이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아니면 고평가입니다. LL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제 개인 투자자가 AI 퀀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알게 모르게 다들 퀀트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AI도 요즘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개인이 일부분 AI 퀀트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과거 금융에 AI를 쓰려고 했던 그런 회귀 모델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LL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데이터라든가 뉴스 아니면 가이던 사이트는 그런 온갖 그런 기업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가격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본인만의 집어넣고 이러한 신호라든가 지표를 계속 분석해달라 하면은 처음에는 좀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챗봇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놓는 결과가 거의 이제 인간 애널리스트나 그런 자산 분석가 그런 사람 수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LLM 발전 속도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막 경제 지표라든가 재무 지표 중에 이제 개인이 어려워하시는 뭐 그런 지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표를 해석하기 위해서 AI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지표는 이러한 뜻이니까 이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아니면 고평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좀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술적 지표라든가 이런 이제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다 집어넣고 현재 주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런 거를 LLM이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제 조언은 이제 과거에 이런 그 회귀 분석 그런 거는 사실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맡길 일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LL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퀀트는 이제 본인이 이런 이론을 세우고 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백테스트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 백테스트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퀀트 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AI라는가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순전히 어떠한 팩터, 그러니까 가치 아니면은 뭐 PER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목표 주가상, 모멘텀 이런 어떠한 팩터를 가지고 과거에 이 팩터가 이제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좀 그런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백테스트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됐었죠. 다만 이제 지금 퀀트 투자의 그 영역이라던가 좀 정의가 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옛날식으로 팩터에 따른 과거 수익률을 보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좀 올드 스쿨을 퀀트 투자라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굳이 백테스트를 안 해도 다른 전략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백테스트를 좀 생략하고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백테스트가 결국에는 과거 경제 상황에 맞고 과거 증세에 맞는 데이터잖아요.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기업들이 좋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이제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대신에 회사의 자산이 많은 전통적인 가치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2000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는 가치 팩터, 그러니까 정말 주가 대비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20년부터는 그러한 가치 팩터가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자동차라던가 이렇게 반도체라던가 하여튼 제조업이 좀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특징인데 그 매출액 대비. 근데 최근에는 화장품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또 다른 팩터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다른 팩터로 이런 주식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이게 백테스트 수익률이 좋아도 이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 없는 투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LLM처럼 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 퀀트 시대에서는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는 거를
AI랑 같이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비정형 데이터로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AI 퀀트 투자도 이 숫자로만 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정성적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냐 하면 그게 아니고, 결국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해야 주가가 오르는가, 이거를 객관적인 그 데이터나 리포트로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하고 수치화하려고 퀀트 투자를 쓰는 건데, 결국 도메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식이 확실하신 분들이 좀 참고 지표를 활용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AI 시대에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이 AI한테 계속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AI가 내놓는 결과물로 주식과 이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제에 대해서 분석력이 좀 더 높아지는 좀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개인이 AI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건 사용해 보셨을까요? 그거는 사실 AI 퀀트 투자가 아니라 그냥 퀀트 투자 플랫폼들이 많은데요. 앞에 말했던 그 팩터 투자 기반, 시스템 투자 기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젠포트, 퀀터스 뭐 이런 웹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걔네들이 진짜 그냥 정통적인 그냥 퀀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터가 있고 그 팩터에 따라서 그 팩터 상위, 하위, 뭐 중위 이렇게 나눠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고르고, 고른 종목들이 이제 과거 수익률이 이랬고, 이제 앞으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정하는 좀 그런 식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이제 사실 AI 퀀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충분히 개인도 퀀트 투자라든가 자도 매매를 대신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플랫폼들이 AI 퀀트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건가요? 명칭에 관해서는 사실 딱히 그게 정의되어 있고 학술적으로 그게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뭐가 맞다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젠포트는 제가 봤을 때 AI 모델이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식이라던가 좀 그 사용법이 개인이 굉장히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자연어로,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말로 이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 전략을 좀 수식화해서 대신 만들어주는 좀 편의성 면에서는 좀 향상이 있는데, 그거를 AI 퀀트라고 할 수 없냐 하면 그거는 또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비정형 데이터, SNS, 이미지 이런 분석들을 함께 활용하면 개인이 AI 퀀트를 하는가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AI 퀀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는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개투하시는 분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기관 투자자들 분들에서는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각 섹터별로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매, 그러니까 유통,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쪽에서 SNS 반응 체크라던가 그 센티먼트 분석을 AI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AI 퀀트 전략을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실까요? AI 퀀트라는 분야가 아직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AI라는 게 굉장히 좀 불안전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특히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라고 해서 AI를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내놓는 결과를 맹신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AI는 어느 정도 좀 참고 지표로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 경제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으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AI가 이러한 결과를 내놨으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 하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AI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를 AI가 도와줄 거라고 뛰어들면 안 되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라.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다. 예, 맞습니다. 다만 AI가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친절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원인을 좀 명확하게 규명해 줄 수는 있고, 그래도 그렇게 가는 길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세상에 이제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은 모델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쉬운 모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AI 퀀트라는 분야가 사실 명확히 정립되고 정의가 되지 않는 분야라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금도 발전할 수 있고 또 퀀트라는 분야가 이제 AI 없이도 원래는 이제 굉장히 좀 마이너한 그런 분야였어요. 그냥 쓰는 사람만 쓰고 참고하는 사람만 참고하는 그런 분야였는데 어느새 좀 금융의 주류로 부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마이너한 그런 분야지만 언젠가는 이제 금융의 주류로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AI 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